메데이아는 소문난 악녀이다. 우리가 항해하는 그리스 인문학의 바다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 악녀다. 그러나 그녀에게도 나름의 이유는 있었다.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메데이아는 그 나름의 이유를 부각시킨다. 로마의 시인이었던 오비디우스도 변신 이야기에서 메데이아를 이러한 관점에서 묘사한다. 오비디우스는 특히 메데이아의 심리적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 동독 출신의 여류 작가 크리스타 볼프는 메데이아 또는 악녀를 위한 변명이라는 작품에서 에우리피데스의 비극보다 한 걸음 더 나간다. 볼프는 메데이아를 권력 질서의 희생양으로 그린다. 신화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은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다. 신화는 끝없이 진화한다. 영웅을 사랑한 공주. 메데이아는 태양신 헬리오스의 아들이자 콜키스 왕인 아이에테스의 딸이었다. 한 나라의 공주이면서 태양신의 손녀인 그녀가 왜 최고의 악녀가 되었을까? 그 배경에는 영웅 이아손이 있다. 이아손은 이올코스의 왕자였다. 어느 날 이아손은 숙부인 펠리아스가 제시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대규모 원정대를 조직하여 콜키스를 향해 떠난다. 펠리아스가 이아손에게 콜키스의 황금 양피를 가져오면 왕위를 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 유명한 아르고스 호의 원정대다. 이아손이 타고 떠난 아르고스 호에는 헤라클레스, 오르페우스, 테세우스 등 당대의 영웅들이 모두 타고 있었다. 황금양피를 찾기 위해 콜키스에 온 이아손에게 메데이아는 한눈에 반한다. 사랑에 빠진 메데이아의 독백을 들어보자. 아,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일까? 이 일을 어쩌지? 가슴 속에 불을 꺼야 되는데 욕망은 나에게 이렇게 하라 하고 이성은 나에게 저렇게 하라 하니 나는 어쩌면 좋단 말인가? 메데이아야. 저항해도 소용없다. 어느 신인지는 모르지만 그 신이 너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 오비디우스, 변신 이야기. 영웅을 향한 사랑의 정념으로 몸이 뜨거워진 메데이아는 아버지의 눈을 속여가면서 이아손의 미션 수행을 도와준다. 메데이아의 도움으로 황금양피를 손에 넣은 이아손은 메데이아를 데리고 콜키스를 탈출한다. 이 과정에서 메데이아는 이아손을 추격하는 남동생을 죽여 바다에 던져버린다. 혈육의 목숨을 사랑과 맞바꾼 것이다. 이아손의 나라인 이올코스에 도착한 후에도 그녀의 악행은 계속된다. 왕위를 물려주기로 한 펠리아스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약속을 지키지 않자 이아손은 초조해한다. 이런 이아손을 옆에서 지켜보던 메데이아는 펠리아스의 딸들을 마법으로 현혹시켜 아버지를 살해하게 만든다. 이렇게 메데이아가 저지른 악행의 뿌리에는 영웅 이아손이 있었다. 메데이아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자의 출세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악행을 저질렀다. 헌신적인 악행에 대한 보답은 달콤했다. 메데이아는 이아손과 결혼한 후 아들 둘을 낳고 행복하게 살아간다. 영웅의 배신과 악녀의 복수극. 그러던 어느 날 이아손이 메데이아를 배신한다. 이아손은 왕국의 안녕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코린토스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시도한다.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메데이아는 이 장면부터 시작된다. 남편의 배신에 충격을 받은 메데이아는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드러눕는다. 온종일 얼굴도 들지 않고 방바닥만 응시한 채 눈물로 세월을 보낸다. 돌덩이나 바다의 파도처럼 말이 없다. 그러다가 이아손을 저주하면서 무서운 복수극을 꾸민다. 가련한 내가 당한 형언할 수 없는 이 고통 어찌 통곡하지 않을 수 있을까? 소방맞은 어미의 저주받은 자식들이여. 아비와 함께 사라져버려라. 온 집이 무너져 내려라. 메데이아는 이아손의 행복을 철저하게 파괴하기 위해 자식들까지 죽여버리겠다고 마음먹는다. 에우리피데스는 코러스의 음성을 통해 메데이아의 복수가 정당한 것이라고 말한다. 남편에게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통보를 받고서 슬퍼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대가 남편에게 복수하는 것은 정당해요. 그렇지만 유모의 입을 통해 자식까지 복수극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잉 대응임을 분명히 한다. 이아손님이 먼저 우리 마님을 배신했어요. 그것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마님도 너무하시지. 아버지의 잘못에 아이들이 무슨 책임이 있나요? 왜 아이들까지 미워하세요? 메데이아, 나에게도 할 말은 있다. 메데이아는 시민들 앞에 나가서 자신의 복수극이 정당한 행위임을 적극적으로 변론한다. 생명과 분별력을 가진 만물 중에서 우리 여자들이 가장 비참한 존재예요. 우리는 거금을 주고 남편을 사서 우리 자신의 상전으로 모셔야 해요. 그리고 결혼을 통해 새로운 관습과 규범 속에 뛰어든 여자는 집에서 배운 적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남편을 가장 잘 다룰 수 있는지 점쟁이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남자들은 집안에 있기 싫으면 밖으로 나가서 울적한 마음을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여자들은 죽으나 사나 집에서 한 사람만 쳐다보고 살아야 해요.
그러면서 밖으로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마음속을 깊숙이 들여다보라고 호소한다. 에우리피데스는 메데이아의 악행을 부각시키면서도 그 악행의 이면에 숨어있는 사회적 조건들을 객관적으로 응시한다. 이아손은 메데이아에게 아무런 협의나 사전 통고도 없이 비밀리에 정략 결혼을 추진했다. 이아손에게 메데이아는 삶의 동반자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욕망의 소비 창구이자 배출구였다. 메데이아는 이아손으로 대표되는 남성 중심의 권력 질서에서 소외당하고 배척당하는 이방인이다. 크리스타 볼프가 메데이아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그리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크레온의 추방령과 메데이아의 계략. 이때 크레온이 등장해서 메데이아에게 추방령을 내린다. 크레온은 이아손이 정략 결혼을 통해 새로운 아내로 맞으려는 공주의 아버지다. 크레온은 메데이아가 혹시 자신의 딸에게 앙심을 품고 위해할 것을 염려해 그녀를 추방하노라고 말한다. 그대가 치유할 수 없는 재앙을 내 딸에게 안겨줄까 두려워. 나는 그대를 추방하오. 두 아이를 데리고 즉각 이 나라를 떠나시오. 메데이아는 크레온의 두 무릎을 붙들고 조용히 살 테니 제발 추방령은 내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한다. 그러나 크레온은 냉정하게 거절한다. 메데이아는 그렇다면 딱 하루만 추방을 유예해달라고 조른다. 크레온은 메데이아의 계략이 숨어있을지 모른다고 염려하면서도 딱 하루라고 못을 바꾸는 추방을 유예해준다. 메데이아가 아무리 영리해도 설마 하루 만에 무슨 일을 꾸미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메데이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딱 하루의 시간을 이용해서 엄청난 짓을 저지른다. 이아손의 변명, 그리스의 식민사관. 메데이아에게 추방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이아손은 메데이아를 찾는다. 아내의 불행을 보고도 그는 오히려 아내를 탓할 생각만 한다. 자신도 메데이아가 추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애를 썼지만 그녀가 워낙 날뛰는 통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을 늘어놓는다. 통치자들의 명령을 고분고분 참고 견딘다면 당신은 이 나라와 이 집에서 살 수도 있을 텐데 허튼 소리를 늘어놓다가 나라에서 추방되는 신세가 되었구려. 나는 진노한 왕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늘 애썼고 당신이 여기 머물러 있기를 바랐소. 하나 당신은 어리석은 짓을 멈추지 않았고 크레온과 공주에 대해 끊임없이 악담을 늘어놓았소. 그래서 추방당하는 것이오. 그리고 아내의 불행을 이아손은 물질적 보상으로 메우려고 한다. 다 들어줄 테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말만 하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과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이렇게 찾아왔소. 당신이 아이들과 함께 아무 재산도 없이 떠나가지 않도록 나에게서 금전적 도움을 원한다면 말해보시오. 나는 아낌없이 줄 용의가 있소. 메데이아는 과거에 자신이 이아손에게 한 일을 상기시키면서 이아손을 악당 중의 악당, 파렴치한이라며 비난한다. 당신을 구해준 것은 나였어요. 불을 뿜는 황소들에게 멍에를 얹어 부리고 죽음의 밭에 씨를 뿌리도록 당신이 파견되었을 때 말이에요. 그리고 몇 겹이고 따리를 틀고는 잠도 자지 않고 황금양피를 지키던 용을 죽여 당신에게 구원의 빛을 가져다 준 것도 나였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을 따라 이역말리 이울콧으로 왔어요. 여기서도 펠리아스에게 그의 딸들의 손을 빌려 가장 비참한 죽음을 안겨줌으로써 당신의 모든 근심을 들어주었어요. 이 모든 것을 오직 당신을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감히 나를 배신하고 새 장가를 들 생각을 하다니 이 악당, 파렴치한. 이아손도 지지 않고 메데이아에 대한 자신의 공을 늘어놓는다. 나 때문에 당신은 야만족의 나라에서 사는 대신 헬라스 땅에서 살고 있고 정의를 배웠으며 폭력을 멀리하고 법을 사용하는 것을 배웠소. 나 덕분에 당신은 헬라스 땅에서 명성을 얻었소. 그러면서 이아손은 자신의 결혼이 왕실과 가정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변명한다. 일제 식민 지배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했다고 말하는 식민사관과 논리적 구조가 같다. 내 아비의 악덕이 너를 죽인 것이다. 메데이아는 악당의 선물 같은 것은 필요 없다며 이아손을 쫓아버린다. 하지만 잠시 후 메데이아는 생각을 바꿔 그를 다시 찾는다. 작전을 바꾼 것이다. 메데이아는 이아손에게 나긋나긋한 어투로 수정 제의를 한다. 자신은 기꺼이 나라를 떠날 테니 두 아들만은 거두어달라고 한다. 두 아들을 이용해서 복수국을 실현시키기 위한 계략이다. 이아손은 순진하게 메데이아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크레온에게 말해서 아이들이 추방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한다. 이아손이 누그러지자 메데이아는 드디어 마각을 드러낸다. 아이들에게 자신이 아끼는 장신구를 내주면서 그걸 새 엄마가 될 공주에게 갖다 주라고 말한다. 장신구 가운데 머리띠 안쪽에 미리 독을 묻혀 둔 상태다.
아이들은 메데이아의 말대로 장신구를 공주에게 갖다 준다. 메데이아의 머리띠를 두른 공주는 고통을 호소하면서 죽어간다. 소식을 듣고 뛰어온 크레온도 딸을 부둥켜 안다가 독에 감염돼 죽음을 맞는다. 뒤이어 메데이아는 두 아들을 칼로 찔러 죽인다.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메데이아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들을 죽인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아비의 악덕이다. 쓰러진 아이들과 메데이아의 피 묻은 칼을 보면서 이아손은 치를 떤다. 메데이아는 거사를 끝낸 후 사전에 미리 자신의 망명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한 아테네의 아이게우스 왕을 찾아가 몸을 의탁한다.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은 여기서 끝난다. 당장에라도 이아손이 메데이아를 요절낼 수 있었을 텐데 에우리피데스는 결말을 달리 기록한다. 메데이아의 복수극에서 작가는 당한 만큼 돌려준다는 비례적 대응과 거기에 숨은 정의의 원칙이라는 메시지를 드러낸다. 정의는 그리스 인문학을 대표하는 얼굴이다. 우리는 옹파로스를 향한 이후의 항해에서 이 얼굴을 자주 만날 것이다. 그리스 비극의 세계에서는 특히 그렇다.